안녕하세요. 마프소로 송덕후입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죠.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중앙지법에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곳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앙지검마저도 현재의 체포 진행 과정에 위법함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치졸하다 못해서 이제 뻔뻔스럽기까지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체포가 되기 직전에 영상을 냈잖아요. 그 영상의 첫 마디가 국민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였어요. 아니 안녕할 리가 있겠습니까? 12월 3일 내란을 획책한 계엄 선포를 한 이후에 44일 동안 국민 누구도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계엄으로 인해서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생겼다고 하고 그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해야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 경제, 이 경제도 불안정성이 계속되었고 누구도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저에 숨어서 시간 끌기를 하다가 체포되기 직전에 촬영한 영상에서 안녕하냐뇨, 안녕,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이 탄핵 심판, 이 탄핵 심판에서도 이 변호인들의 하는 얘기는 정말 너무 유치합니다. 어떻게 드라마를 하는 시간에 계엄을 발표한 것은 빨리 국회의원들에게 계엄을 해제하라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니요. 참 이거는 정말 초등학생만도 못한, 아니 유치원생만도 못한 그런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변호인단이라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은 국회 그 경호처, 경호원들이 윤석열 생일을 맞이해서 노래를 했대잖아요. 그 노래의 가사도 너무 유치뽕짝 아닙니까? 참 너무도 가벼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어쨌든 빨리 파면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포 쏙쏙쏙 시간입니다. 마포 쏙쏙쏙 시간에서는요, 이 마포 추가 소각장 주민 승소로 1심이 마무리됐죠. 판결문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마포 전문 시사평론가 김민석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시면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이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인입니다.
제 동생은 1급 발달장애인입니다. 대부분 발달장애인 하면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제 동생처럼 일상에서도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와 달리 일터에 출근해서 업무가 가능한 분들도 계세요. 조금 기다리면 결국 빛을 내는 사람, 슬로우 스타터.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서울시가 마포에 있는 추가 소각장 건립과 관련돼서 네, 환경 영향평가와 관련된 공청회를 준비했었는데요. 1월 15일에 오후 2시에 월드컵 경기장 리셉션 홀에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연기되었습니다. 이 연기한 이유는 10일에 있었던 행정법원의 네, 이 소각장 판결의 영향이 있죠. 네. 이 판결에서 주민이 승소해서 이 소각장 추진과 관련된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 연기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취소가 되었고, 이 무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 서울시가, 법정 투쟁을 이제 2심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게 하기에는. 네, 그 부분이 어쨌든 이 공청회가 연기됨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네,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상암동 대관람차, 네, 이 마포 월드컵 공원 난지 연못을 메우고 들어오는 네, 이 대관람차인데요. 이 대관람차 설치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상암 월드컵 공원 지하에 있는 인터뷰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관람차와 대규모의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한 네, 전략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평가서 초안의 주요 사항들 그리고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면 조감도를 보면은 난지 연못을 완전히 메워버리죠. 네, 완전히 메워버리고 심지어는 그 뒤에 조성되어 있는 습의 일로까지도 훼손한 상태로 이 링이 들어옵니다. 이 링이 얼마나 큰 링이냐 하면은 네, 월드컵 경기장을 똑바로 세웠다. 네, 똑바로 세운 정도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정도의 큰 링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지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곳이 쓰레기 소각장이잖아요. 네,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곳이고 심지어 이제 이 링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도 쓰레기들이 몇십 메타 쌓여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반이 단단하지 못하니까 이곳에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이라고 짓고, 네, 그 위에 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관련돼서 이제 환경 영향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환경 영향 평가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마포 속속속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네, 그때 이 환경 영향 평가서가 굉장히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한번 그 방송 한번 찾아서 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서울링 어떻게 보면은 마포 추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뭐 쓰레기 소각장 받으면 서울링 줄게라고 하는 약간의 반대 급부 형식의 성격이 좀 있는 건데요. 네. 네, 어쨌든 뭐 주민들 참여하시는 주민들 있으시면은 네. 반대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에서 무료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어린이집과 노인 복지시설의 시설 종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추가된 대상자는요, 마포구 보건소 그리고 지역에 있는 4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네, 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독감이 인기 네, 유행이잖아요. 네, 유행인데 그래서 이제 무료 독감 예방 접종 대상자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노인 사회복지시설 종사까지로 확대 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확대된 종사자들은 보건소와 지역의 4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접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접종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고요. 네, 신분증과 재직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무료 접종 대상자, 뭐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의 어르신, 네, 이분들은 이제 전국 어디나 병원에 의료기관에 가면은 네, 접종을 받을 수 있고요. 마포구에도 17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네,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가 설 연휴인 27일과 30일 이 기간 동안 공용주차장 26곳을 네,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이동이 많으니까 뭐 이 주차 불편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레드로드라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네, 무료로 개방하게 되는데요. 27일부터 3일까지 4일간입니다. 시장 주변 이 공영주차장 26개 유료 공영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소규모 면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무료 개방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대형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마포구청의 주차장도 무료로 네, 개방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설 연휴를 맞이해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마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11개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22일, 23일 이틀간 마포구청 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에게 좀 품질 좋은 제품을 조금 더 네, 이 합리적인 가격, 조금 더 싼 가격에 네,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자매결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예천, 신안, 충남 청양, 경남 남해, 네, 인천 옹진, 곡성, 괴산, 상주, 이렇게 11개 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요. 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서 사과, 대추, 이런 제수용품, 그리고 고춧가루, 고추장, 청국장, 전통식품, 이런 것을 판매하게 되고요. 새마을 분여회와 새마을 문고회가 주최하는 바자회도 함께 열리고요. 바자회 수익금은 마포복지재단에 네, 전액
기부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동물단체 카라가 있는데, 카라가 아주 굉장히 시끄럽죠. 네. 그동안 이제 후원금 비리라든지 탈세 방조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경찰이 재수사를 했는데 혐의 없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마포경찰서가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네, 이 정진경 카라 대표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불송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별 혐의가 없어서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이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지난해 6월에 정진경 대표를 비롯해서 관계자 3명을 금융실명법 위반, 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구조동물을 해외에서 입양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을 해서 3억 원 탈세했다. 이런 건데요. 네, 이게 마포경찰서에서, 한 차례 혐의 없다라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네, 재수사를 거쳤는데, 역시, 네,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가 소금나루 도서관에 맘카페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네, 이 공실인 도서관 지하 1층의 일부를, 네, 엄마들을 위한, 네, 맙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약 69평방미터 공간에 공유 주방, 독서, 휴식 공간 갖추고요. 친목 교류에, 네,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노래방 부스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도서관에 이런 공간을 굉장히 두려고 그래요. 네, 청소년을 위해서는, 네, 공부방, 그리고, 네, 이 주부들을 위해서는 맘카페. 근데 실제로 이제 맘카페가 잘 작동하느냐라고 보면은, 이 여성 동행센터에 맘카페가 있는데, 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네, 맘카페를 또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도서관 고유의 기능이 있고 그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은 공간이 있으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맘카페 들어오고, 네, 스터디 카페 들어오고 그러면은 사실 이 그렇지 않아도 작은 도서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네, 1월 등록 면허세 납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잊지 말고 내시고요.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내고요. 납부하고 납부 기한 이후에는 3% 가산세, 네, 발행된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ARS로, 네,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숙문인의 밤 행사가, 네, 서울 가든호텔에서 지난 14일 있었는데요. 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총 동문회 36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정기총회와 숙문인의 밤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보스턴 마라톤의 우승자, 네, 서윤복 씨, 네, 서윤복 선수, 이 숙문고등학교의 동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윤복 씨로 인해서 이 서윤복 길인가요? 네, 이 명호의 도로로 조성됐고 또 마라톤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웃구 소식인데요. 네, 서대문구 소식인데요. 서대문구에서, 네, 이 자치구 처음으로 준예산, 네, 체제가 네,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이제 여야가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한 예산안이 있었는데 그 합의안을 뒤집고 민주당의 다수의 힘으로 수정 예산안을 하려고 이제 시도한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맡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공간에 가서 이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서대문구에서 네, 구청장이 구의회에 파견했던 구의원들을 네, 복귀시키는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 지난해 예산을 준해서 집행하는 이 준예산 체제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의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마포의 이 모습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좀 보이잖아요. 네, 이 예산안 기습 처리, 그리고 구의회 파견된 직원들 복귀 명령. 네, 어쩜 이렇게 옆 동네가 비슷할까요? 자, 네,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네. 15일이었죠. 15일 날 마포구 정청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과 관련된 국회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의 이제 검사의 역할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습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 선포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없었고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문서도 부존재해 보입니다. 셋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국회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 내란입니다. 넷째,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등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위법하게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 인사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민주주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원문은 한 12분 정도 됩니다. 들어보면은 구구절절이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후에 어쨌든 어떻게 윤석열이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도 그 이후에 또 계속 이어지니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 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MHz 같이 만들어가요. 네, 이번 시간은 마포 쏙쏙쏙 시간입니다. 우리 마포의 다양한 이슈들을 좀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역시 마포 전문 시사평론가 김민석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좀, 계엄 사태가 좀 일단락돼서.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한 페이지? 이 정도는 넘어간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씨가 체포되고 나서. 네. 드디어 이제 12월 45일을 넘어서 1월 1일이 된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가 이제 비로소 시작된 맞습니다. 느낌. 네. 자, 뭐 앞으로 어쨌든 뭐 절차를 밟아서 네, 뭐 재판을 받게 되겠죠. 네, 받게 네. 되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네,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영향이 헌재의 판결에도 미쳐서 네, 파면 네. 네, 뭐 무리 없이 탄핵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나눴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 불안과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서 빨리 해소가 되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네. 뭐 근데 여지는 계속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지는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부하 내동했던 네, 그 잔당들도 계속 네, 목소리를 아직까지는 높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시간 문제이겠죠. 네. 뭐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포도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관련된 사람들도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마포구 홍보대사 네, 김용국 네. 씨. 아직도 홍보대사예요. 아이고. 네. 네, 홍보대사, 홍보대사시죠. 네. 해촉해야죠. 네, 어서 빨리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홍보대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음. 이제 저명한 연예인이 네. 이제 마포구의 뭐 구정의 이것저것들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김은국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영향력과 지위를 활용해서 윤석열 씨를 좀 비정상적으로 옹호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해촉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마포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데 홍보대사로 계속 있으면 부정적인 네, 이미지만 계속 씌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부정적인 이 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네네네. 자, 그리고 조정훈 의원과 관련해서 그 조정훈 의원이 이제 개엄 날, 개엄 이후에 네. 행적과 관련돼서 좀 의혹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엄이 12월 3일 날 나고 12월 7일 날, 그 탄핵 심판이 있었잖아요. 탄핵 네. 심판, 그러니까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그때, 혹시 제2의 계엄이 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뭐 아마 지역에 있는 그 구의원들이나 뭐 동원령이 있었나 봐요. 민주당 차원에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마포구의 민주당 구의원들이 다 국회에 들어가 있었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고 그랬는데, 네. 근데 조정훈 의원을 만났었대요. 네. 근데 조정훈 의원이, 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탄핵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직접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2차 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당직자들이나 네.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들이나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구의원들까지 해서 국회에서 막 노숙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거기다가 대고 이제 항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그 경호처 그쪽에도 이제 좀 항의를 하고 이거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출입증도 네. 없이 들어오는 게 맞냐. 이런 식의 항의를 하긴 했었는데 네. 네.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근데 상당히 직접 대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그 당사자를 모시고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저희 오늘은 좀 주요하게 얘기 나눠볼 게
쓰레기 추가 소각장. 네. 그 입지 결정 고시 처분이 취소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좀 판결문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이 이제 판결이 1월 10일 날 났었고요. 네. 1월 10일 이 처분을 취소한다. 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네. 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 이거 무효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또 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이 문구를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네. 그러니까 취소와 무효의 차이인데요. 네. 행정소송에 있어서 취소는 그러니까 일단은 취소는 지금 이 사안이 네.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네네네. 아주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지금부터는 이거 효력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취소고요.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다 무효. 아예 없었던 걸로 이 의사결정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는 게 무효인데요. 네네. 사실은 무효든 취소든 이 소송의 어떤 효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고 큰 차이는 없어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지금 취소 판결이 나온 건데요. 취소기 때문에 무효면은 바로 소각장 중단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취소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서울시가 취소한다라고 해야지 취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 무효 판결이 났으면은 그걸로 그냥 다 끝인데. 네, 그걸로 아예 끝인데. 근데 취소가 났기 때문에 네. 아직 이제 이 시행청인 서울시가 우리 이거 계속 할 거다.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입장에 나왔는데 네. 일단 지금 끝난 거 아니다. 일단 소송은 계속하고 소송하겠다. 이 절차도 뭐 별개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요. 네. 네. 이게 지금 마지막 이 판결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맞습니다. 길고 이제 제일 마지막 장 그래서 이제 결론도 네. 이렇게 나는 마지막 페이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자는 중대하긴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네.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정도는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설명해 준 거고요. 네네. 네, 설명해 준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게 위와 네. 같은 절차적 하자는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중대하고 명백해야지 이제 무효 사유가 되는 건데요. 네. 요거 같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시행령을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법 시행령을 옛날 법을 적용하느냐 새로 바뀐 법을 적용하느냐 국법이냐 신법이냐. 예, 네. 이게 쟁점인 건데요. 맞아요. 요게 아주 자연적으로 딱 떨어진다고 하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이거는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게 무효다라고 하긴 어렵고 우리가 판단을 거쳐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긴 해. 하지만 아주 명백하지는 않다. 흑과 백처럼 명백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네. 국법을 적용할지 신법을 적용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는 신법을 적용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게 아니고 논란이 있는 건데 우리는 신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시가 그러니까 국법, 신법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11명 이상이냐 이하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입지선정위원들이 맞아요. 만약에 입지선정위원을 4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자는 중대하고 네.
명백하기도 엄청 명백하다라고 나왔을 이제 여지가 이제 있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니까. 아예 국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쟁점이 있는 현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요 문구만 딱 보면은 네. 재판부가 바뀌면 우리는 국법이 더 우선인 것 같은데 라고 결정해 버리면 또 이 취소가 또 없어지는 거네요.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사안이 이 국법 신법 적용에 있어서 지금 이 1심 판결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는 아주 힘들 거예요. 어렵다. 다만 이제 이런 쟁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자의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잘못되긴 했어. 입지선정위원은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너네가 10명으로 구성을 했어. 너네가 잘못했지만 지금 이제 26년부터 쓰레기 반입이 금지,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고 수확장이 지금 없는 상태야. 쓰레기 대란이 우려가 돼.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장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공익적인 더 가치가 큰 거야. 크다. 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저는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올 걸로 예상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는 했잖아요. 네. 네네. 2심에서 이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지금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거 하나 남은 거군요. 네. 공익적인 가치를 어디다가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서울시 쓰레기로 넘쳐나나. 네. 넘쳐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 기사들이 몇 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서울시가 좀 여론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고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쓰레기를 태워서 없애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하는 어떤 이 기존의 패러다임이 워낙 사실 강고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이제 사실 마포구에서는 계속 쓰레기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자원순환으로 가야 된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 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 그 반입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너네는 마포구는 이만큼만 들어올 수 있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 제도의 영향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4년째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쓰레기 총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반입량도 거기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건가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매립지에,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쓰레기가 왜 줄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실제로 그 자치구별로 기초지자체에서 자원순환이 되고 있는 쓰레기 양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초과된 쓰레기들.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에서 서울시 마포구 너네는 쓰레기를 100kg만 가져올 수 있어. 그럼 110kg가 나왔다 하면은 그 10kg는 이 경향적으로 민간 소각장에 넘기는 이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안 좋은 거지만 사실 자원순환의 어떤 양과 빈도나 제도적인 정비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포구의 주장이 이제는 사실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군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어쨌든 쓰레기 대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 2심 재판부가 그럴 가능성을 좀 보고 이건 공익적인 가치를 위해서 하자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뒤집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전혀 없는 건 있는 것이고, 저는 그 논리를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공익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뭔데?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을 대비해서 수확장을 만드는 것이 공익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원 순환을 통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네네. 그 자원을 더 가치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네. 그 주장이 계속 들어가야지만 네. 2심 재판부도 이건 절차적 하자가 맞지만 쓰레기는 처리해야 돼. 네. 라는 이유로 이제 이 시민들의 주민들의 패소를 이 판결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 이게 서울행정법원이 네. 조금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 지금 행정법원인데 2심은 그럼 어디로 가죠? 2심은 그 서울고등법원인가? 서울고등법원으로? 네, 아마 거기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약간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는 행정법원을 떠나서 네. 가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관례를 따라갈 공익우선적인 공익을 우선 판단할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네요. 네, 배제할 수 없고 네.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그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은 네. 어쨌든 이제 판결문에 이제 하자가 있다라고 한 게 2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10명 이하로 돼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법에 따라서 위법하다. 네. 하자가 있는 거다. 네. 그거 하나 하고 이제 그 입지선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기관, 연구기관 선정에도 하자가 있었다. 맞습니다. 요 2개 때문에 지금 사실 취소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주민에서 청구한 게, 이게 이제 예비적인 그 조건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주의적 주장이라고 주의적 하죠. 주장. 네. 네. 주의적 주장은 다 적법하다라고 네. 됐고, 예비적 주장에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뭐 이게 좀 재판 전략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사실 큰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어떻게 그래요? 하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소송 제기할 때는 주의적 주장, 그러니까 네. 메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메인 말하면 주장. 네. 메인 주장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고 이제 그 예비적 주장 네. 거기에다가 변호사가 해야 될 얘기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의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이 뭐냐면은 나는 A를 주장해. 네. 난 A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법원 너네가 A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A 다시로 가는 거야. 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A가 주의적 주장이고 네. A 다시가 예비적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적 주장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판결에서 이 정도의 주장이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 요게 패소하면은 예비적으로 준비한 게 예비적 주장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베스트인데 네. 승산은 좀 떨어져 하면은 그게 주의적 주장으로 가는 거예요. 메인 주장으로. 승산이 떨어져도 그걸 먼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주의적 주장으로 넣고 그러면 요게 없어지면은 주의적 주장이 이제 배제가 되면 그럼 그냥 패소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대편의 주장을 약간 받아들이면서도 보통은 이제 조금 이렇게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주장을 이제 예비적 주장으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실무에 있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군요. 별로 그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거 그럼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게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네. 아마 이게 2,000명이 참여한 주민 집단 소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주의적 주장으로 먼저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의적 주장이라고 한 게 네. 사실 선정과 관련돼서 선정 뭐 절차 그리고 뭐 설명회 네. 뭐 이런 걸 다 파행으로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문제 없다고 받아들였더라고요. 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네. 아주 최소한의 이 규범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특히 행정법에 있어서는 이것도 사실 관행적으로는 좀 나쁜 거라고 보는데 행정법에 있어서는 어쨌든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 이제 뭐 큰 문제 없다. 그러니까 행정청의 재량을 조금 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대해서 아마 변호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기기는 이제 이런 원하는 것이다. 주장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네네. 근데 사실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주의적 주장에 있어서는 이번 사건의 주의적 주장에 있어서는 보통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전문 연구기관 거기가 그 소각장의 유력한 후보지였던 강동구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다퉈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아마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제 주민들이 주장했던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네. 그 주장들은 어쨌든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네. 측면이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법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법조인의 길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 네. 아, 그 이유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판결이 뭐 바뀌기는 어렵지만 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항소를 제기한다고 한 거고. 네, 그렇죠. 사업을 아직 그러니까 행정정 차원에서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홀딩인가요? 엄밀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그 가처분 신청 같은 걸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부담이 때문에, 되겠군요. 네. 그래서 소각장 추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일례로 그 오늘인가요? 이제 15일. 네. 1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그 공청회. 네. 그게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공청회 원래 네. 계획에 있었죠. 네. 네. 아마 이제 사실상 취소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심에서 이제 또 다투게 되겠지만, 네네. 2심을 거치면 3심은 어떤 증거나 이런 제시하지 않고 네네. 법리적인 것만을 다루는 이제 최종 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사실 마포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 현재 네. 이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네. 매우 높죠. 안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입지 선정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지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근데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를 지금 시점에서 감당하기엔 또 쉽지 않을 것이다. 네네. 네. 아마도 그리고 2026년 되면은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주장하기로는 1000톤의 쓰레기를 그러면 묻거나 처리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거나 사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해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마포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럼 이제 2심의 결과가 뒤집히기만을 바라야 되는데 네. 뒤집힐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26년,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판결만을 이렇게 뭐 감떨어지기를 바라볼 수는 없을 테니까 네. 뭔가를 대안을 찾아 나갈 거고 네. 그게 이제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든지 네. 아니면은 재활용 정책을 좀 강하게 가든지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 가능성이. 네. 어쨌든 2심에서도 그러니까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이 행보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쪽으로 어쨌든 마포구에서는 그 주장을 계속 해왔고 관련된 정책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맛보고 있는 시민사회 그리고 어떤 소확장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서울시가 한번 협의 테이블에 앉아서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소확장을 만들지 않고도 네. 돈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지 않고도 쓰레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을 한번 그렇게 하는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서울시가 그런 테이블을 만들까요?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2심을 주민들은 준비해야겠네요. 2심에서 뭐 작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공익 우선이다라고 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네. 소각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네. 뒤집을 수 있는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료와 논리적 근거들을 많이 준비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래도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니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저는 한 30%는 있다고 보고. 오, 30%면 적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제 1심 판결이 네. 대체로 조금 전향적인 이 경향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마 그런 맥락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법원에 지금 지금 기분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계속 풀어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고 네. 쓰레기 줄일 수 있다. 소각은 이제 필요 없다. 네, 그 네. 소각은 악마가 하는 거고 시는 재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져가면서 네.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마포의 주민들이나 네. 그 마포구나 그냥 소송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건 아니고 네. 물론 소송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자리들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패소하더라도 그런 논리가 있어야지 좀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 승소하더라도 어쨌든 이 대안을 그냥 민간 소각장에서 찾아버리고 네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죠. 네. 네, 좀 이 논리를 좀 계속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판결이 이 법을 잘 모르니까 판결만 보고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아리송하고 그랬었는데 좀 명쾌하게 풀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안도 네. 이후에 어떻게 2심을 준비하고 또 2심 외에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얘기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크게는 없고 네. 어쨌든 이 추가 소각장 입지 결정 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문장으로 쓰여 있긴 하지만 사실 민중적인 이런 문장으로 쓰여야 되는 것이 사실 판결이거든요. 국가의 문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2023 구합 84977 이 판결 번호예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들여다보시고 1,000원 결제해야 되거든요. 네, 1,000원 내고 했어요. 저.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많이들 보시고 좀 어떤 토론과 이런 것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포 전문 시사평론가 김민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원투 펀치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할머니도 즐겨 듣던 마포 FM 라디오 방송 탈증 붙은 시간에도 나는 좋아 합승으로 돌아가도 나는 좋아 차라리 아저씨에게 팁을 줄래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못 들으면 클릭해요. 따따따 마포 FM
따따따 마포 FM 100.7 마포 FM. 네, 자, 1월이 이제 중순을 넘어가니까는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 계엄 사태로 꽁꽁 얼어붙던 우리 사회도 좀 풀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봄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남아있는 시간은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보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도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봄몇 밤을 더 세워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꼭 비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넌 떠났지만